활용 페이지 30쪽부터 시작할게요. 최대 공약수의 활용이 이제 나오는데 최대 공약수 활용은 일정한 양을 되도록 많은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문제예요. 그래서 최대 공약수의 내용을 이제 가지고 여러 가지 응용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먼저 문제를 바로 볼게요. 바나나 213번. 바나나 126개, 사과 36개, 오렌지 24개를 사람들에게 남김없이 똑같이 나누어 주려고 한다. 최대 몇 명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가? 자, 이게 최대 공약수의 이제 문제인데요. 자, 바나나가 126개가 있고 36개, 오렌지가 24개가 있는데 얘네를 똑같이 나누어 준대요. 남김없이. 그래서 남김없이 똑같이 나누어 준다. 이 부분이 이 내용에서 최대 공약수를 활용해서 푸는 문제구나 라고 문제 속에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최대 몇 명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가? 그래서 최대 몇 명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가? 126과 36과 24를 최대 공약수를 찾아가지고 풀어주면 답이 나오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 나오는 문제는 공식을 갖고 푸는 게 아니라 문제를 자세하게 이제 들어봐서 이해를 해야지 그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문제를 다시 보면, 자, 시험에서는 이제 최대 공약수의 활용 문제다라고 안 나오고 이렇게 문제만 나오겠죠. 그랬을 때 이 문제만 보고 이 문제가 최대 공약수 관련된 문제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야 돼요. 그거를 이제 알기 위해서는 문제에서 남김없이 똑같이 나누어 준다. 이 126, 36, 24. 그랬을 때 우리가 약수의 성질이 얘네들의 약수를 찾아주면 그 약수들은 얘네들한테 나눠줬을 때 다 나누어 떨어지죠. 그랬을 때 이 문제 똑같이 나누어 주려고 한다 라는 어떤 이 의미를 충족시켜 주니까 이렇게 문제가 나왔을 때는 최대 공약수를 활용해서 푸는 문제구나 라고 바로 알면 돼요. 그래서 최대 몇 명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가 라고 했으니까 126, 36, 24의 최대 공약수를 찾아줘서 답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다음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그래서 이 213번의 답은 1번. 126, 36, 24의 최대 공약수는 6이 되겠죠. 최대 공약수를 풀어주는 내용은 앞에 나오니까 최대 공약수를 푸는 거를 잘 모르겠으면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공부를 조금 더 하고 활용을 다시 봤으면 좋겠어요. 다음 문제를 다시 또 보고 문제를 더 자세하게 한번 봐볼게요. 124번. 120개의 사탕과 48개의 젤리를 학생들에게 남김없이 똑같이 나누어 줬다. 다음 중 학생 수로 적절하지 않은 거. 자, 214번. 120개의 사탕이 있는데 120개의 사탕과 48개의 젤리를 학생들한테 이렇게 몇 명인지는 모르겠는 학생들한테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몇 명인지는 모르겠는 학생들한테 얘네를 남김없이 똑같이 나누어 줘야 돼요. 그랬을 때 다음 중 학생 수로 적절하지 않은 거를 찾으래요. 자, 문제는 그래서 먼저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학생 수는 여기서 학생 수는 공약수예요. 어떤 공약수냐? 사탕의 수와 젤리의 수. 자, 왜 이렇게 되는지 이거를 이제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자, 이 문제는 최대 공약수 활용해서 가장 쉬운 문제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먼저 이해를 해볼게요. 자, 사탕이 120개, 젤리가 48개가 있어요. 근데 몇 명의 학생들한테 얘네들을 이 사탕과 젤리를 각각 만약에 얘를 2개씩을 준다 그러면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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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 이렇게 다 줘야 되고, 얘를 3개를 준다 그러면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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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다 이렇게 똑같이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다 주고 나서 나머지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랑 같은 수를 나눠주는 게 아니라 얘 각각 같은 수를, 얘도 같은 수를 나눠주래요. 그랬을 때 학생 수, 그러니까 학생 수를 여러 가지 학생 수로 나눠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왜 학생 수가 공약 수가 될까? 자, 이걸 이해를 하지 못하면 다음 문제를 풀 수가 없는데, 자, 여기서부터 이해를 하고 들어갈게요. 자, 공약수의 개념부터 한번 볼게요. 공약수는 이제 공약수의 개념이 나누어 떨어지는 수죠. 그래서 남김없이 똑같이 나눠준다고 할 때 학생 수를 공약수를 갖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그럼 120과 48의 공약수를 푼다고 하면 이의 세제곱 곱하기 3이겠네요. 최대 얘가 지금 최대 공약수예요. 그래서 24가 되겠네요. 그러면 공약수는 어떻게 되나요? 공약수는 1, 24, 2, 12, 3, 8, 그 다음에 4, 6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공약수가 아까 학생들의 수라고 그랬는데, 자, 학생들이 1명 있다 그래요. 1명. 그러면 남김없이 다 가져갈 수 있죠, 혼자. 자, 학생 수가 2이에요. 그러면 사탕은 60개씩, 그쵸? 젤리는 24개씩 가져가면 되겠죠. 자, 학생이 3명 있어요. 학생이 3명이 있으면 40개씩 얘는 16개씩 가져가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걸 물어보는 문제예요. 그래서 학생 수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했기 때문에, 자, 공약수에 나오는 요 24의 공약수들이 학생 수가 될 수 있는 답이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4번 16명이 학생 수로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자, 이해가 됐죠?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조금 응용을 해서 나오는 문제가 다음에 나오는 문제들인데,
자, 요 214번이랑 215번을 두 개를 비교를 해볼게요. 자, 여기까지는 문제가 똑같아요. 자, 문제를 읽어보면 남학생 80명과 여학생 60명을 태울 보트를 준비하여 자, 여기까지 남학생 80명과 여학생 60명을 태울 보트. 그럴 때 보트는 뭐가 될까요? 보트는 여기 써져 있는 대로 80과 60의 최대 공약수가 된다. 자, 요거는 적어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선생님이 이거를 한번 말한다고 바로 이렇게 이해가 되기보다 조금 이걸 적어놓고 문제마다 이렇게 비교를 해봐서 왜 이 문제에서 보트가 80과 60의 최대 공약수 또는 공약수를 말하는 건지 그거를 좀 이해를 해서 구분을 하면 어느 문제가 나와도 다 풀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 문제는 이제 이 최대 공약수 활용해서 가장 쉬운 문제인데, 자, 요거는 요거보다 살짝 난이도가 있는 문제예요. 왜 난이도가 있냐라고 할 때, 자, 요 문제가 여기까지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120개의 사탕과 48개의 젤리를 학생들에게 남김없이 나눠줬다. 그랬을 때 학생 수는 몇 명인가? 이걸 물어보는 문제고, 여기서는 똑같이 얘가 사탕이 되고, 얘가 젤리가 되고, 얘가 학생 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다 문제를 끝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보트를 준비해 모든 보트에 남학생과 여학생은 각각 똑같이 나누어 태우려고 한다. 자, 여기서 또 문제가 최대 공약수의 활용의 문제다라고 볼 수 있는 게 다 똑같이 나누어서 태운다. 남기지 않고 학생을 남기지 않은 채로 보트에 다 똑같이 나누어 태워야 돼요. 그러니까 공약수 일단 남학생과 여학생의 공약수만큼 보트가 되겠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각 보트에는 되도록 적은 수의 학생을 태우려고 할 때 다음에 답하여라. 자, 그럼 먼저 1번 필요한 보트 수를 구하라. 자, 그러면 215번 보트수. 보트수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남학생 80명 그리고 여학생 60명의 공약수가 되겠지만, 자, 여기 문제에는 보트에는 되도록 적은 수의 학생을 태우려고 한다. 여기 부분에서 그냥 공약수가 아니라 최대 공약수를 물어보는구나. 최대 공약수가 보트의 수가 되겠다라고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러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보트에는 되도록 적은 수의 학생을 태운대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학생이 전체 인원이 100명이에요. 그러면 보트에 2명을 태우면 보트가 50개가 필요하겠죠. 근데 만약에 보트 한 개에 10명을 태우게 되면 보트는 10개만 필요하겠죠. 자,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적은 수의 학생을 태우려고 한다면 보트는 많이 필요하겠죠. 최대로 필요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 공약수를 물어보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 나오는 이 말들을 하나하나 다 이해를 할 수가 있고 이렇게 끊어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80과 60의 최대 공약수가 보트의 수가 되겠구나 라는 것을 문제에서 찾았어요. 그래서 보트의 수는 최대 공약수가 자, 요거 두 개를 하면 2 제곱 곱하기 5가 돼서 자, 20. 보트의 수는 20개가 돼요. 자, 1번 풀었고요. 2번. 자, 그러면 보트수를 구하는 거는 아까 요 문제에서 학생 수를 구하는 거 거기까지죠. 그렇죠? 그래서 2번. 보트 한 대에 남학생과 여학생을 몇 명씩 태워야 하는지 구하라.
자, 그러면 보트가 총 20개가 있어요. 보트는 20개인데 남학생과 여학생을 몇 명씩 태워야 하나? 자, 보트가 20개예요. 그러면 보트 한 개당은 남학생 몇 명을 태워야 될까요? 80명에서 나누기 20개를 해주면 되죠. 보트 한 개당 그러니까 4명씩 태우면 되고요. 여학생은 총 60명이죠. 60명인데 보트가 20개예요. 그러니까 몇 명 태우면 되죠? 3명씩 태우면 돼요. 그래서 보트 한 개당 남학생은 4명씩, 여학생은 3명씩 태우면 된다. 그냥 216번 한번 볼게요. 216번도 215번이랑 같은 문제예요. 자, 계속 같이 비교를 하면서 문제가 달라져도 문제가 어떻게 달라져도 결국에는 같은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비교하면서 풀어볼게요. 216번. 난민촌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어느 봉사단체에서 식량이 담긴 상자 70개, 옷이 담긴 상자 42개의 구호품을 지원받았다. 이 구호품 상자를 남김없이 되도록 많은 마을에 똑같이 나누어 주려고 한다. 나누어 줄 수 있는 마을의 수를 A, 한 마을에 주는 식량과 옷이 담긴 상자 수를 BC라고 하자.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값을 구하라. 자, 215번이랑 이제 같은 문제예요. 그래서 215번에서 자, 남학생 80명과 여학생 60명을 태울 보트를 준비하여 라고 했을 때 보트는 이제 남학생과 여학생의 공약수다. 그리고 보트는 되도록 적은 학생 수를 태우려고 하기 때문에 최대 공약수가 될 거다. 보트 수가 많아질 거죠. 적은 수를 태우니까 학생을. 그래서 보트는 요 두 개 최대 공약수였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다음에 구해야 되는 문제는 남학생과 여학생 각각 몇 명씩 태워야 되냐라고 할 때 보트가 20개였기 때문에 나눠줬죠. 그래서 남학생과 여학생 수를 각각 구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얘도 똑같은 문제인데 구호품 상자 식량이 70개, 옷이 담긴 상자가 42개. 그랬을 때 얘네를 남김없이 되도록 많은 마을에 주려고 한다. 그랬을 때 이 마을이 이제 70개와 42개의 공약수로 마을 수를 구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되도록 많은 마을에게 줄 거예요. 되도록 많은 마을. 그러니까 마을 수가 최대가 되어야겠죠. 되도록 많은 마을 수니까 마을 수는 70과 42의 최대 공약수가 되겠죠. 되도록 많은 마을이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구해보면 자, 최대 공약수는 2 곱하기 7이 되겠고 이게 14가 돼요. 그래서 마을 수는 14. 그리고 얘가 그래서 A가 되겠고, 그 다음에 한 마을에 주는, 그러니까 얘가 지금 보트가 되는 거예요. 위에서 215번에서는 얘가 보트. 그렇죠? 마을 수가 보트가 되겠죠. 그리고 식량과 옷이 담긴 상자 수를 B, C라고 했죠. 아까 위에서는 얘가 남학생과 여학생이 되겠죠. 그래서 마을 수가 지금 14개니까 식량의
마을당. 자, 마을당 식량의 수는 총 70개니까 70개 나누기 14. 그래서 5개. 그 다음에 옷상자, 옷의 수는 42개에서 나누기 14를 해서 3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가 B가 되겠고 얘가 C가 되겠고, 그래서 요 A 플러스 B 플러스 C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22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문제에서 요점을 잡을 수 있으면 최대 공약수의 활용의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그 정리를 하자면, 자,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되는 문제는 마을이었어요. 자, 마을에, 되도록 많은 마을에 식량과 옷이 담긴 상자를 각각 똑같이 나누어 줘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많은 마을에 나눠줘야 돼서 최대 공약수예요. 마을이 될 수 있는 건 공약수인데 최대한 많은 마을이라 그랬으니까 최대 공약수. 그리고 얘네를 남김없이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공약수를 이용하는 문제구나 라고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마을 수를 구하고 나면 식량과 옷이 담긴 상자 수를 구하는 거는 어려운 게 아니었죠. 나누어 주면 되니까. 자, 217번 볼게요. 217번. 자, 217번도 위의 내용과 똑같은 문제인데 하나씩 얹어가는 거예요. 자, 요 214번은 학생 수까지만 구하는 문제였어요. 근데 215번은 요 학생 수까지 구하는 문제에서 이제 또 다시 학생 각각, 남학생과 여학생 각각, 그래서 몇 명 태우냐 이렇게 문제가 추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먼저 그러면은 그 학생 수와 보트와 마을과 같은 그 부분을 읽으면서 한번 찾아볼게요. 217번. 한 개에 1,000원인 참외 24개, 한 개에 800원인 오렌지 30개, 한 개에 500원인 바나나 48개를 남김없이 바구니에 담아 판매하려고 한다. 자, 여기도 남김없이 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공약수를 활용하는 문제구나 라고 알 수가 있어요. 바구니에 담아 판매하려고 한다. 그럼 어쨌거나 지금 요 돈이 추가가 돼서 문제가 조금 어려워졌지만 요 참외, 그 다음에 오렌지 개수, 바나나 개수, 얘네를 여기다 담아줘야 되는 거니까 바구니가 그 공약수 부분이 되겠구나. 그러니까 요 위에서 마을과 그 다음에 학생수, 그다음 보트가 여기서는 바구니가 되겠죠. 그렇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참외 24개, 오렌지 30개, 그 다음에 바나나 48개. 공약수가 바구니의 수가 될 거예요. 그럼 남김없이 얘네들을 바구니에 담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각 과일 바구니에 들어있는 참외, 오렌지, 바나나의 개수는 각각 같게 하고, 과일 바구니를 되도록 많이 만들려고 한다. 과일 바구니를 되도록 많이 만들려면 과일을 적게씩 담아주면 되는 거고, 그럼 어쨌거나 바구니는 공약수의 상태니까, 그쵸? 지금 우리가 이거 바구니를 공약수로 구해주면 된다라는 걸 알았죠. 근데 바구니를 최대한 많이 만든다고 했으니까 최대 공약수가 되겠죠. 그래서 바구니 최대 공약수구나 라고 문제를 읽으면서 벌써 알았어요. 그래서 한 바구니의 가격을 구하여라 라고 이제 문제예요. 한 바구니의 가격. 자, 먼저 참외 24개, 오렌지 30개, 다음 바나나
48개가 있는데 얘네를 이제 바구니에다가 이렇게 담아줄 거예요. 각각. 그랬을 때 바구니는 최대 공약수 얘네들의 그쵸? 24, 30, 48의 최대 공약수가 바구니의 수가 되겠죠. 그래서 얘네는 6개가 될 거예요. 바구니의 수는 6개. 자, 그러면 여기까지 벌써 구했어요. 그럴 때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자, 바구니의 수를 구했어요. 자, 두 번째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그럼 한 바구니의 가격. 결국에 물어보는 문제는 이 가격을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어쨌거나 이 바구니 가격을 알기 위해서는 바구니의 수를 먼저 구해야 되겠죠. 문제를 푸는 방법이. 그랬을 때 6개예요. 바구니의 수는. 한 바구니의 가격은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먼저 참외를 몇 개에 담을 수가 있어요? 참외는 24개에서 바구니 6개에다가 담아주니까 4개죠. 자, 참외는 4개씩 담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오렌지는 30개에서 6개, 바구니 6개 나누니까 5개씩 담겠죠. 자, 그 다음에 바나나는 48개에서 6개씩이니까 8개씩이죠. 그래서 8개씩. 자, 근데 가격을 물어봤죠. 가격은 이제 한 개에 1,000원. 그러니까 한 개에 1,000원이니까 4 곱하기 1,000원. 그러면 4,000원이죠. 더하기. 그 다음에 얘는 5개에 오렌지가 800원씩이래요. 그래서 800원. 그래서 얘도 4,000원. 그 다음에 얘 8개. 바나나는 500원. 그래서 얘네를 다 더해주면 12,000원이 답이 되겠네요. 한 바구니의 가격. 그렇죠? 그래서 응용이라 그래서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이렇게 각 문제마다 같은 부분을 찾아주는 것을 훈련을 하면 쉽게 풀 수가 있는 응용이었어요. 다음에 계속 이어서 유형 9번부터 또 볼게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것도 지금 우리가 최대 공약수의 활용 문제다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보자마자 얘네 공약수를 찾아서 최대 공약수를 찾아서 풀면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겠지만 시험에서는 얘네가 최대 공약수의 문제다라고 안 나오죠. 그럼 이 문제를 보고 얘가 최대 공약수를 물어보는 문제다라는 걸 그 문제를 보고 찾을 수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얘가 왜 최대 공약수의 활용의 문제인가 문제를 한번 보면서 찾아볼게요. 자, 218번. 가로의 길이가 150cm, 세로의 길이가 90cm, 높이가 105cm인 직육면체 모양의 나무 토막을 같은 크기의 직육면체로 남김없이 쪼개요. 되도록 큰 정육면체 모양의 주사위를 만들라고 한다. 이때 주사위 한 모서리의 길이는?
자, 가로의 길이가 이렇게 가로의 길이가 150cm, 세로의 길이가 90cm, 그리고 이렇게 높이가 105cm인 정류면체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얘네 모양의 나무 토막을 같은 크기의 정류면체로 얘를 같은 크기의 정류면체로 남김없이 쪼개요. 큰 정류면체의 모양의 주사위를 만들려고 한다. 이때 주사위 한 모서리의 길이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다가 이렇게 정류면체로 된 주사위를 만들려고 한대요. 남김없이 쪼개서. 얘네를 다 이제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막 나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몇 개가 여기에 정류면체 주사위 모양이 여기 안에 다 들어가겠죠. 이렇게. 그렇죠? 그랬을 때 이 안에 들어가는 주사위의 모서리의 길이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자, 그러면 자, 여기에도 똑같이 자, 남김없이 쪼갠다 라는 요 부분에서 아, 공약수를 물어보는 문제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나누어 떨어져야 되니까. 그쵸? 자, 그러면 요 문제를 간단하게 이제 요약을 하면 결국에 요 문제는 여기서 얘가 정류면체이기 때문에 가로, 세로, 높이, 길이가 다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얘랑 얘의 공약수가 되겠죠. 그래서 주사위는 길이는 150가 90가 105의 공약수가 되겠죠. 근데 되도록 큰, 자, 여기서 큰이라고 나왔어요. 큰 정류면체의 모양의 주사위를 만들려고 한대요. 그러니까 얘네의 최대 공약수가 되겠죠. 한 모서리의 길이가 약수 중에서 제일 커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얘네 최대 공약수를 구하면 모서리의 길이. 그렇죠? 답이 바로 나오는 문제였어요. 그러면 얘네의 최대 공약수는 4번의 15cm가 답이에요. 자, 219번. 가로, 세로의 길이가 각각 65, 52cm인 직사각형 모양의 종이에 크기가 같은 정사각형 모양의 색종이를 빈틈없이 붙이려고 한다. 가로, 세로의 길이에 여기가 65, 여기가 52cm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다가 정사각형의 모양의 색종이, 이렇게 정사각형의 모양의 색종이를 빈틈없이 붙이려고 한대요. 그러니까 빈틈이 없다라는 말에서 아, 공약수 물어보는 문제다 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겠죠. 빈틈없이 붙이려고 한다. 그러니까 공약수, 그러니까 요 색종이, 정사각형 모양의 색종이는 색종이는 65와 52의 공약수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또 나와요. 색종이를 되도록 적게 사용한다. 색종이를 되도록 적게 사용한다라는 말이 여기서, 그러니까 자 볼게요. 색종이를, 자 정사각형이 이렇게 커요. 이렇게 큰 거랑 이렇게 작은 거랑 어떤 게 색종이를 적게 사용한 거예요? 색종이가 개수를 물어보는, 여기서 색종이를 되도록 적게 사용한다고 할 때 그 색종이의 개수를 물어보는 것 같아요. 장수. 그래서 요 적게라고 할 때 면적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색종의 장수를 물어보는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되어지는 건 약간 불분명한데 정확하게 안 나와 있긴 해서 잘 그 답을 보게 되면 요 적게 사용한다고 할 때 색종이의 장수를 물어보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색종이가 정사각형의 요 한 모서리가 클수록 적게 사용하겠죠. 그래서 최대 공약수를 물어보는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얘도 최대 공약수. 그래서 색종이의 수는, 그래서 색종이의 수 여기 있네요.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적게라고 할 때는 색종이 장수를 물어보는 게 맞죠. 그래서 얘네의 최대 공약수를 물어보는 거니까 20이 13이 되겠죠. 일단 13. 모서리. 그래서 여기 한 변이 13cm인 거예요. 그렇죠? 얘네의 최대 공약수는 13이니까 여기 한 변 모서리 13 되겠고, 그럴 때 색종이의 장수를 물어봤어요. 개수. 그러니까 여기 13, 13인 게 여기 안에 몇 개 들어가냐 라고 할 때는, 자 65에서 13을 나눠주게 되면 여기에 총 몇 개 들어가는지, 그래서 여기 5개가 들어가고요. 여기에는 13을 나눠주게 되면 4개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4개, 여기에는 5개. 그래서 5, 4, 20, 여기에 총 20개가 들어가네요. 그래서 색종이의 개수는 20개다. 이해가 되시죠? 자, 220번. 220번. 같은 크기의 정육면체 모양의 블록을 빈틈없이 쌓아서, 자 여기 빈틈없이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또 공약수 물어보는 문제다 라고 알 수가 있어요. 빈틈없이 쌓아서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가로, 세로의 길이가 64, 48, 그다음 높이가 96cm의 직육면체를 만들려고 한다. 자, 아까 문제랑은 이제 반대죠. 아까는 요 직육면체에 있는 거에서 요 안에 요 정육면체를 이제 물어보는 문제였어요. 이번에는 정육면체 이거를 쌓아가지고 이만큼의 직육면체를 만들려고 한대요. 그럴 때 물어보는 문제는 블록의 크기를 최대로 할 때, 얘를 블록의 크기를 최대로 한대요. 얘를 최대로 할 때 필요한 블록의 개수를 구하여라.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아까 전에는 그렇게 물어보긴 했지만 아까 전에랑 똑같은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거는 결국에는 얘의 하나의 모서리를 구해야 되는 문제네요. 그쵸? 결국에 문제에서 주어진 거는 요 직육면체의 가로, 세로, 높이의 길이를 주고 요 정육면체의 한 모서리의 길이를 구해서 결국에는 요 필요한 정육면체가 여기 안에 몇 개 들어가냐를 물어보는 문제니까 아까 제일 처음에 나왔던 이 도형에서 나오는 문제 제일 처음에 아까 이 문제랑 같은 문제예요. 똑같이 풀어볼게요. 그럼 자 220번에 그래서 먼저 그러면 블록의 얘 모서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블록의 크기를 최대로 한대요. 그러니까 최대 공약수를 물어보는 문제죠. 이 모서리가. 그러면 블록이라고 쓸게요. 블록.
블록의 모서리 길이 64, 96의 최대 공약수. 그쵸? 최대로 한다고 했으니까 최대 공약수가 되겠죠? 얘를 구하면 자, 2의 4제곱이 되고 그래서 16cm가 되겠네요. 모서리 하나의 모서리의 길이는 16cm. 그럼 여기에 요 가로 세로 높이가 16인 게 블록이 몇 개 들어가는지는 어떻게 할까요? 자, 먼저 가로 부분. 가로 부분은 64 나누기 16을 해주면 자, 4가 되고요. 세로 요 부분 여기는 48 나누기 16이니까 자, 3개. 그 다음에 요 높이 부분 96이고요. 16으로 나눠주면 6개. 그래서 여기에 지금 4개가 들어가고 여기에 지금 3개가 들어갔어요. 그럼 여기 지금 12개가 밑에 깔려 있고 12개가 위에 높이로 6개가 더 있는 거네요. 그쵸? 그러니까 얘네를 다 곱해주면 돼요. 지금 12 곱하기 6을 하면 72가 되겠네요. 그래서 72개다. 자, 바로 이어서 자, 221번. 자, 이 문제도 문제를 읽으면서 자, 중요한 부분을 이제 체크를 하면서 문제를 읽어볼게요. 민원의 반에서는 크기가 같은 정사각형 모양의 헝겊 조각을 이어 붙여서 가로의 길이가 252cm, 세로의 길이가 114cm인 직사각형 모양의 조각보를 만들려고 한다. 되도록 큰 헝겊 조각을 사용한다고 할 때 조각의 한 변의 길이는 A, 필요한 조각의 개수를 B라고 하자. 이때 A 플러스 B의 값은 자, 여기서도 되도록 큰 헝겊 조각을 사용한대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가로의 길이가 252cm, 그 다음에 세로의 길이가 144cm에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의 조각보를 만들려고 한대요. 근데 여기 안에다가 이렇게 헝겊 조각을 이어서 붙이려고 한대요. 시접은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이어서 헝겊 조각을 붙이려고 하는데 되도록 큰 헝겊 조각을 사용한대요. 얘네를 자 먼저 얘네를 이제 생각을 한다고 할 때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자, 여기 지금 문제에서 얘가 지금 크기가 같은 정사각형 모양이라고 이미 나와 있죠? 그래서 얘는 지금 정사각형인데 얘랑 길이가 같은 정사각형인데 그러면 얘는 최대 공약수가 되겠죠. 이거를 알아내야 돼요. 얘랑 얘, 그쵸? 크기가 같은 정사각형 모양의 헝겊 조각을 이어 붙인다. 이렇게 만들 건데 얘는 지금 정사각형인데 그럼 얘랑 모서리가 같은데 얘랑의 공약수가 되겠죠. 근데 헝겊 조각의 가장 큰 거를 쓴대요. 그러니까 최대 공약수가 되겠죠. 그때 조각의 한 변의 길이는 A, 그 다음에 얘는 필요한 개수는 B라고 하자. 그럼 먼저 얘네 한 변의 길이를 구할게요. 252와 144의 최대 공약수. 최대 공약수는
36. 자, 그래서 얘가 A가 되고요. 그 다음 개수는 어떻게 할까요? 얘가 하나에 36cm예요. 36cm. 나눠주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는 조각이 몇 개 들어가요? 나누기 36을 해주면 7개. 여기도 36을 해주면 4개가 되죠. 여기에는 헝겊 조각이 이렇게 이쪽에 4개. 그쵸? 36인 게 여기에 4개, 여기에는 7개인 게 들어가겠고, 결국에 얘네가 이런 모양으로 헝겊 조각이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은 총 4개, 7개를 곱해주면 28개. 이 안에는 헝겊 조각이 28개 들어가 있을 거다. 그쵸? 그럼 얘가 B가 되겠죠. 얘가 답이 아니라 얘가 B. 그래서 물어보는 거는 A 플러스 B니까 답은 64. 자,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